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진짜 실습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실습은 우리 실험실에서만 진행이 돼가지고 이 팹 쪽에서 하는 거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다른 쪽 실험실이고 해서 이렇게 또 클린룸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 ITO 패턴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수업을 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도 할 겸, 그리고 실습하기 위한 기본 ITO 패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실험 들어가기 전에 재료 준비를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촬영하는 관계로 약간 화질의 문제가 촬영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준비한 글라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한쪽 면에 ITO가 전면에 덮여 있는 글라스고요. 세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ITO인지 한번, 그리고 앞뒷면 구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항을 찍어서 ITO가 제대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25음 정도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코팅이 되어 있는 기판이네요. 이거를 가지고 세정을 먼저, 우리 소자 만들기 전에도 세정하듯이 여기서도 세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아세톤에 한번 클리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TO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면서 세정을 해요. 화면이 좀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잡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천천히 저어주면서 세정을 해요. 아세톤 세정한 후에 이제 아세톤으로 묵임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IPA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네, 옆에 IPA로 세정을 합니다. 지금 이 비커 자체가 지금 초음파 세정기에 담겨져 있는데, 포토 작업 전 세정은 그냥 PR이 잘 달라붙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섬세하진 않고요. 앞에 PR이 잘 달라붙을 정도로만 그냥 묵임으로 제거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정이 끝난 후에 DI 워터를 한번 닦아주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스핀 코팅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뒷면에 코팅을 하고 포토 작업을 하면은 완전 헛수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나오는 걸 보고 앞면 확인했고요. 앞면이 위로 오도록, 당연히 앞면이 위로 오도록 안착을 하고요. 백큐음을 잡아주고, 우리 실험실에 있는 스핀 커터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PR을 도포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소자 만드는 거는 이 글라스를 16등분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소자보다 면적도 크고 그에 따라서 도포되는 PR 양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PR을 아낄 수는 없으니까 소자 패턴 작업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PR을 넉넉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참고로 저 포토레지스트가 한 병에 한 1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꽤 비쌉니다.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 자재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으면서 실험에서는 좀 이렇게 충분히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품 제거를 해줘야겠죠. 거품을 이런 식으로 빨아들여서 제거를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코팅을 할 거예요. 네, 도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포지티브 PR이라는 거 미리 세팅해 놓은 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스핀 코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핀 코팅 하는 장면을 이제 고속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잠깐 볼게요. 네, 지금 그 클린룸에 조명이 좀 이렇게 밝지가 않아서 약간 좀 네, 계속 보겠습니다. 고속으로 촬영한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좀 어렵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PR 쿼터, 스핀 쿼터가 돌아가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PR 용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스핀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PR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 잠깐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PR이 코팅되는 걸 잠깐 봤습니다. 네, 다시 스핀 쿼터 돌아가는 거 볼게요. 실험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이 고속으로 보셨던 그런 화면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드 베이크, 소프트 베이크. 이게 아무래도 그 용액이기 때문에 코팅한 다음에 포토 작업 전에 이제 3번 소프트 베이크를 해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네, 다 멈췄네요. 이제 네, 소프트 베이크는 110도에서 1분에서 5분 정도 백큐um 제거를 하고 이거 손을 잡으면 안 되죠. 예.
정확하게 핀셋, 트위저라고 불리는 핀셋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물기 제거해 주고요. 에어건으로 질소건으로 물기를 한번 제거해 줍니다. 반도체 라인은 청결이 가장 큰 최고죠. 잡아서 조심스럽게 하드 베이크로 옮겨줍니다. 소프트 베이크 110도에서 약 1분에서 5분 정도. 저기 온도가 우리 저기 115도로 나와 있는 거는 115도로 세팅을 해야 실제 온도가 110도 정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프트 베이크 하는 동안 이제 포토 장비 점검을 합니다. 저기가 녹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온 상태로 돼 있고, 저 UV 발생기 저게 이제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될 수 있으면 직접 눈으로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확인하고요. 설비도 문제 없는지 한번 이렇게 소프트 베이크 하는 동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를 이제 준비했던 거를 저에게 앞뒷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뒷 패턴을 뒤집어서 패턴 뜨면 또 말짱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자주 실험하다 보면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금방 알지만 일단 확인하고요. 자, 베이크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베이크는 여름 밑에서 올라오는데 실제 베이크 해야 될 PR 코팅은 윗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 알루미늄 이런 커버를 씌워줍니다. 네. 조건에 맞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집어서 UV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이렇게 받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됐네요. 자, 글라스를 얹어놓고 글라스를 이제 백큐을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마스크를 얹습니다. 저 모양대로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 PR이 얇게 코팅된 위에다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UV가 쬐지 않도록 해주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UV를 13초 동안 쬐은 후에 디벨롭 용액에 현상액에 담그면은 그 UV가 쬐지 않은 부분, 저 검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날아가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PR 포토 레지스트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면 다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UV 모드, 익스포저 모드를 누르면은 UV 조사기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자, 이제 UV를 조사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익스포저 시간 13초 확인하고요. 나머지 레시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누르면은 13초 동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V는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좋아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주 보면은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네, 13초 금방 끝났죠? 그러면 다시 익스포저 모드를 눌러주면은 UV 조사 조광기가 쭉 뒤로 빠지고 우리는 UV 조사가 끝난 글라스를, 아이티어 글라스를 꺼내게 됩니다. 네, 백큐을 먼저 해제해 줘야죠.
이렇게 디벨롭 30초를 담그게 됩니다. 자, 글라스. 지금은 아무런 모양이 없죠. PR이 전면 코팅되어 있고 UV를 쬐 부분만 성질이 변해 있을 겁니다. 좀 더 잘 날아가도록, 잘 용해가 되도록. 이것을 디벨로퍼에다가 준비된 디벨로퍼 용액에다가 담가줍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기억나시죠? 전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한 30초 동안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되게 까맣게 되는 부분이 날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얀 부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용해가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럼 용해가 좀 더 잘 되겠죠. 한번 잡아서 이렇게 다시 넣어서 또 한번 흔들어 주고요. 30초 동안 현상에게 담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꺼내서 하드 베이크 하기 전에 물기, 그 현상액도 제거하고 물기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일단 DI 워터로 현상액을 제거해 줍니다. 디벨로퍼를. 현상액을 제거하면은, 근데 저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ITO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PR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에어 질소원으로 이제 물기, DI 워터 물기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또 실험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제 그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다 기계가 하겠죠. 저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제가 그때 처음에 그 에칭 공정, 클리닝 공정, 마치 세차장에서 차가 지나갈 때처럼 일단 물로 닦아주고 비누로 닦아주고 에어로 쫙 이렇게 마지막 건조시켜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동일한 과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세세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에어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고 있어요. 에어를 너무 세게 하면은 잘못하다가 손 쥐고 있다는 글라스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날아가서 깨지면 또 마냥 큰일이니까 굉장히 세심한 작업,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저런 거는 꼭 뭐 몇 분 동안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겠죠? 그냥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물기를 아주 섬세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거 마저 제거를 하고 있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하드 베이크 한다고 했죠? etch하기 전에 그 PR 패턴이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드 베이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앞면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패턴 보이시죠? 근데 하드 베이크 할 때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PR 코팅 면이, PR 패턴 면이 위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앞면을 확인을 합니다. 네, 저항이 한 25옴 정도 나오면은, 네, 앞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드 베이크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뒷면 한번 찍어봤어요. 네, 뒷면 저항이 오버레인지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레시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네, 하드 베이크 125도 1에서 5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프트 베이크 사용했던 그 핫플레이트, 네, 마스크 패턴 위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뒤집어지지 않도록. 네, 패턴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로 핫플레이트로 가서 하드 베이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핀셋 다시 한번 건조되도록. 클리닝이 최우선이, 청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135도로 세팅이 되어 있죠. 135도로 세팅을 해야 125도가 나와요, 실제로는. 그래서 125도에서 1분에서 5분 정도 하드 베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PR 패턴이 제대로 굳어져서 이 직후에 ITO 에치언트에 담갔을 때 PR 패턴 손상 없이 원하는 모양대로 에칭이 되겠죠. 네, 하드 베이크 진행 중입니다. 역시 그 윗면에도 온도가 잘 전달되도록 이렇게 알루미늄 캡을 씌웠어요. 1분에서 5분 사이라고 해가지고 한 2분 30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역시 T조로 잘 집어가지고 디벨롭한 후에 그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패턴대로 돼 있는데 패턴이 없는 곳은 저항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PR 코팅이 패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PR이 벗겨져 가지고서 이제 ITO 패턴에 노출되면은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저항 나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는 걸, 네, 저항 제대로 잘 나오겠네요. 그리고 PR이 코팅되는 부분은 저항이 나오면 안 되겠죠. PR이 벗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대로 패턴이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PR이 원하는 부위가 다 벗겨지지 않았다면은 PR이 좀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에칭이 잘 안 되겠죠. ITO 에칭이.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PR 패턴이 이렇게 다 이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잘 제가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PR 패턴이 제대로 나왔고 디벨롭도 잘 돼서 ITO가 애칭되어야 할 부분도 제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드베이크까지 끝난 거를 ITO 애칭으로 들어갑니다. ITO 애천트에 담가줘야죠. 참고로 ITO 애천트는 그 앞에 이게 네, 여기 이제 이 앞에 보이는 흰 버튼에 있는 게 ITO 애천트예요. 이걸 미리 여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뿌려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한 5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담아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글라스를 담급니다. 네, 그러면은 PR이 덮여 있는 부분은 보호가 되고 PR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애치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PR 패턴 모양의 ITO 패턴이 남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잠궜습니다. 그래서 ITO 애처한테 담근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애칭도 시간도 빨리 되고 그리고 애칭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썼던 거는 그렇게 물로 닦아줘야 됩니다. 애처한트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애천트, 애칭 용액은 기본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핀 집었던 핀셋 그런 거 꼭 네, 이거는 애천트에 집어넣기 전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또 앞뒷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여기 PR이 남아있다면은 디벨롭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PR 패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까 애처한트에 넣기 전에 했던 작업을 잠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애칭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이제 꺼내가지고 애칭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용액이 기본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DI 워터로 물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물기도 제거해야겠죠. 네, 물기 제거하고 이게 제대로 애칭이 됐는지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물기 제거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소음이 이 정도 돼요.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지금까지는 소리를 좀 줄여서 했었는데 한번 잠깐 실제 어느 정도인지 실감해 보시라고 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 현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압이에요. 그래야 그 파티클이 밖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그 진공 펌프 소리에다가 각종 장비에 또 붙어 있는 팬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실험실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저런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라인 안은 기본적인 공기의 공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클리닝을 해가지고 한번 저항을 측정해 봐서 제대로 애칭이 안 됐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애칭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궜다가 꺼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그 물기와 공기로 다 물기를 다 제거하고요. 애처헌터 물기 제거하고 또 다시 저항을 재보고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때쯤이면은 애칭이 됐겠구나 싶은데 처음에는 중간에 이렇게 자꾸 검증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ITO가 다 제거가 됐는지.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패턴이 되고 원하지 않는 부위는 제거가 됐으면은 저항이 나오지 않아야겠죠. 무한대의 저항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저항이 나오면은 애칭이 제대로 된 겁니다. 애칭이 다 돼서 ITO가 날아갔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찍으면 또 저항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 찍으면은 저 정도 저항이 나오고, 원하지 않는 부위는 ITO가 날아갔기 때문에 오렌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부위를 다 검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유니포미티 문제로 그 가운데 부분 애칭이 됐는데 가장자리 부분 애칭이 안 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서 가운데부터 해서 가장자리까지 다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 봐야 합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도 애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할 때 이게 가운데 부위와 가장자리 부위를 다 표준에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부위 몇 군데, 가장자리 몇 군데 이렇게 다 측정하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AD, ACI, CD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선폭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측정해 보니까 애칭이 제대로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딱 돼 나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애칭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PR을 다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PR 제거는 스트립 공정이라고 하는데 아세톤을 사용합니다. 아세톤을 사용해가지고서 자, 필요 없는 PR 패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궜다 뺐다 하면서
아세톤에다가 PR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것도 약 30초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스트립 공정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PR 제거하는 스트립 공정. 지난번에는 아세톤을 뿌리면서 했는데 이제 아세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궈서 제거하는 쪽으로 공정을 변경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PR이 다 날아갔는지, 그리고 원하는 부위와 원하지 않는 부위는 이렇게 저항이 무제한 나오고, 그 다음에 패턴 부위는 또 이제 저항이 나오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까 스트립한 다음에도 이제 DI 워터로 닦아주고 또 에어로 제거하고 하는데, 에어로 물기 제거하고 하는데 그거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됐다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운데 부위와 가장자리 부위 모두 다 한 번씩 찍어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패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은 패턴이 보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성된 글라스를 16등분 해가지고 좀 더 자그마한 샘플을 가지고서 ITO 패턴 된 글라스를 가지고서 다음 주부터 실제 용액 공정 OLED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다음 주 실습 전에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